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룹화 기능과 특이한 오브젝트 몇 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룹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룹화 기능은 맵의 규모가 커지면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기능이에요. 그룹화 기능 설명드릴게요. 저희 저번 주에 컨트롤 D를 이용해 가지고 신전을 만드는 미션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신전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런 간단한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의 바닥 부분, 천장 부분, 그리고 이 기둥 부분들, 이 부분들이 분리가 돼 있으면은 건물을 여러 개 만들 때 수정하기도 편하고, 지금은 이 건물이 조금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고 수정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지만, 나중에 오브젝트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게 되면은 그룹화가 돼 있지 않으면 클릭하고 싶은 게 클릭되지도 않고 수정도 어렵고 많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룹화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룹화를 해주는 방법은, 이 건물은 우선 바닥과 기둥, 천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바닥과 천장,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총 4가지 아니면 3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눠볼게요. 아, 근데 바닥에 그룹이라고 하기에는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만 더 올려줄게요. 그럼 바닥 부분을 그룹화 시켜볼게요. 그룹화를 시킬 때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그룹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럼 천장도 똑같이 컨트롤 G로 그룹화를 시켜줍니다. 기둥도 똑같이 컨트롤 G로 그룹화를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3가지의 그룹이 생겼어요. 그룹이라고 써있는 거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그룹에 소속된 오브젝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물쇠를 누르면은 자물쇠가 걸려있는 그룹은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 부분이 선택이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눈을 끄면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선택한 이 그룹이. 저는 이 눈 기능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 이 자물쇠 버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클릭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클릭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물쇠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다 똑같은 그룹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룹을 선택하고 F1을 누르면은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바꿔줘 봅시다. 어? 이거 바닥이네요. 이렇게 오브젝트 이름을 다 나눠줬어요. 자,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 축이 오브젝트의 중심, 그룹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걸 눌러도 똑같은 위치에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맵의 중심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오브젝트들을 그룹화를 시키면 이 그룹의 축은 항상 000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큐브를 이쪽에다 이렇게 설치하고 얘네를 그룹화를 시켜버리면 그룹화가 됐죠. 시키고 선택을 해보고 이동을 눌러보면 축이 이쪽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축이 이 그룹의 중심에 생기게 됩니다. 또는 그룹화를 시킬 때 맵의 중심에 있는 그룹들을 잠궈 놓고 이 오브젝트들을 맵의 중심쯤에다가 옮긴 다음에 그룹화를 시키면은 이 그룹을 눌러도 이렇게 오브젝트의 중심쯤에 이렇게 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려면은 다른 오브젝트가 선택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룹화를 시켜놓지 않은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고 모두 다 잠궈놓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룹화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한 오브젝트를 웬만큼 완성시켰다 싶을 때 그룹화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세세하게 그룹화를 시켜버리면 수정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룹화를 하는 건데 수정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를 완성시켜 놓고 그룹화를 시키고 완성시켜 놓고 그룹화를 시키고, 이 방식이 가장 좋아요. 물론 이런 큰 건물을 만들 때는 부분별로 세세하게 그룹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그룹화를 제가 이 조그만 건물로는 설명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만든 맵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이 맵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맵을 보시면은 바다, 벤치, 바닥, 수영장, 집 바닥, 틀, 외벽, 창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잠궈져 있어요. 왜냐면은 다 이게 켜져 버리면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너무 겹치는 오브젝트가 많아져 버려서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서 수정을 할 때 하나씩 열어가지고 완성을 합니다. 건물의 외벽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집 바닥 그리고 창 부분, 가구들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시켜놓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룹화를 하면서 얼핏 보여드렸는데 이 드래그 기능은 드래그 칸 안에 포함된 모든 오브젝트들을 선택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2D 뷰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2D 뷰를 이용해서 그룹화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다가 드래그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한 오브젝트를 몇 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스폰 기능입니다. 이 스폰은 제페토 게임에서 아바타가 태어나는 위치를 정해주는 건데요. 이 스폰이 없으면 아바타는 맵의 중앙에서 스폰하게 됩니다. 맵의 시작 부분을 정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스폰을 설정해서 이쪽으로 설정해 볼까요? 그럼 캐릭터가 이쪽에서 스폰해서 게임에 입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희 제페토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스폰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플레이어가 동시에 여러 명이 입장할 수가 없어요. 접속 시간이 겹쳐버리면 동시에 접속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폰은 저는 항상 4개씩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개 정도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라이트입니다. 저는 이 라이트는 말 그대로 조명 효과를 주는 오브젝트들인데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있는데 이 라이트를 늘려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라이트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라이트들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이쁘지만 조금씩 변형을 해주면 더 멋진 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오브젝트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맵을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맵을 조금 더 멋있게 해줄 수 있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바로 커스텀 오브젝트예요. 이 커스텀 오브젝트는 특이한 게 여기에 이미지라는 칸이 하나가 더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 추가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와서 네, 오브젝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사진인데 이렇게 액자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 질감 텍스처를 줘가지고 효과적으로 텍스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가지고는 한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를 만들어도 예쁠 것 같고 네, 조금 더 맵에 풍부함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오브젝트를 정말 잘 사용하면은 맵이 아주 꽉 차 보이게 보일 수 있어요. 다음은 포탈과 세이브 오브젝트를 알아볼게요.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얼에서 포탈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포탈이 나오게 되고 세이브 포인트 추가로 이 가구에서 조금 내리다 보면은 여기 있다. 이렇게 점프 맵에 쓸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점프 맵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오브젝트 일단 한번 꺼내 볼게요. 저 방금 꺼낸 오브젝트는 닿으면은 캐릭터가 죽게 되는 오브젝트인데요.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 닿게 되면은 캐릭터가 죽게 되고 스폰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저희가 설치한 이 세이브 포인트 아이템을 밟고 포탈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죽어 볼게요. 그럼 똑같이 스폰 지역으로 이동되긴 하지만 여기서 포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세이브 됐던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프맵에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세이브 포인트를 점프맵 중간중간에 배치를 한 다음에 유저가 죽으면은 맨 밑에서 포탈을 타고 세이브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에 보시면은 조크박스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와 일반 큐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인게임에서 테스트 해보면 저희가 방금 설치한 큐브는 이거예요.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조크박스라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유저가 통과가 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문을 만들 수도 있고 OX 퀴즈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지는 걸 만들 수도 있고 비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오브젝트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이 어태치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 오브젝트들과 그리고 트래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오브젝트 여기 이렇게 설정 표시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 표시가 있는 오브젝트들은 유저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산꽂이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우산을 피게 됩니다. 다양한 우산이 나오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돼요. 이런 걸 사용해서 드라이빙 맵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